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0개 정도를 풀어봤는데, 느낌을 딱 말씀을 드리면, 수능은 담백합니다. 문제가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죠. 근데 내신 문제는 너무 조악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교에 있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동네나, 이제 뭐 내신을 계속 돌리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문제 푸는 기계가 되다시피 한 애들이 꽤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망가지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왜 망가지냐면은 내신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점수는 안 나와요. 뭔가 내신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뭔가 점수는 안 나와.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 아이들의 문제 푸는 양이 과연 적어서 그런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는 양은 1등이나 100등이나, 아니 100등이 더 많이 풀걸요? 학원 가서 맨날 선생님들이 그냥 문제 주면 그만 풀고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기계가 됐기 때문에 사고력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수학은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잘 받쳐져 있으면은 문제 푸는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연습이 돼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갈 수가 있는데, 개념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문제 양으로 그 한계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조악합니다. 막 계산이 복잡하고, 심지어 제가 풀어도 이게 답이 맞나 할 정도로 이상한 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루트 291 막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들이 좀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되게 좋은 문제도 있었으나 대부분 문제들이 조악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신이 그렇게 나오니 우리도 거기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의 문제들과 교재들을 틈틈이 만들어서 이제 이번 주에 완성을 시켜놓고 3월 2일 날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모토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아보겠다. 조악한 문제는 조악한 문제대로 계산을 좀 빨리 하는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주일 2번 제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신 대비는 매우 충분한 시간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4회로 이제 개강을 해서 하고 있는데, 14회면 충분히 개념 플러스 심화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 2회 수업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아이들을 이제 시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저분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형의 내신 문제까지 제가 총망라해서 한번 제가 이번 겨울방학에 배웠던 개념을 문제 잘 녹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2022학년도 수능은 되게 애들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8명이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근데 작년도는,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만점자를 사실 이제 3명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을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하와 벡터하고 확률 통계는 아직까지 개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만 제 개강해서 현재도 이제 3학년을 그렇게 수업하고 있는데요. 미적분이 작년에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수투가 조금 어려웠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15번, 22번이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만점자들이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적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등급이 83점이었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려웠다는 얘기겠어요? 1등급이 83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3명 정도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제가 3학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학년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당연히 2학년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3학년을 가르치는 전문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미적분에 특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2는 제가 내신이든 뭐든 지금부터 하면, 우리 애는 좀 못해요. 지금부터 2년 하면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설령 제가 제 목표는, 사실 제 원대한 꿈이, 제 인생의 지론이 이런 거거든요.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해봤으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전 그런 모토로 제가 가르치는 이 정규반에 있는 고2 아이들이 뭐 너무 꿈이 원대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원 2등급 이상을 맞게 하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려서, 근데 정말로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이 사실 있기는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머리 안 좋은 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놔준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 머리 안 좋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고등학교 수학은 머리가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살짝 작용은 하겠죠. 작용은 하겠는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올림피아드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에겐 막대한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전 한 반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역량이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3 수업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한 반 수업을 갖다가 알차게 잘 한번 끌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수업은 전부 다 고3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든 교재는 아이들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알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아이들이 그걸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든 교재는 당대 최고의 교재입니다. 저보다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겨울방학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학을 짜집기 한단 말이죠. 일일이 자기가 직접 책을 써서 워드를 치고 그림을 그려서 넣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딱 말로 정리할 수 있는, 글로 정리할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이 거의 손에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교재를 갖고 수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든 문제의 수준들은 엄청나게 양질의 문제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정도의 문제들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그걸 다 느껴요. 애들 다 인정을 할걸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냥 문제들을 갖다 보통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그걸 저는 절대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저분한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도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고요. 저는 판서도 지저분한 거 세상에서 딱 싫어합니다. 뭐든지 약간 결벽성이 있을 정도로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교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내신 교재도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교재를 만들었다. 애들이, 제가 늘 경계를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잘 푼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문제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5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5줄 이상, 문제가 5줄 이상 썼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는 2017학년도 30번의 가형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거의 2%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다 틀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문제조차도 그래프와 5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업을 했거든요. 애들이 다 놀라더군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데 선생님 너무 깔끔해요. 맞습니다.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조건을 이해하고 조건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갖고 수식화시키는 이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체득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5줄 이상 푸는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작년도 25번, 22번, 30번이 킬러 문항이었는데 수능에서요, 전 5줄 이상 넘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내신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내신 문제는 계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50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풀어내려면은 이거 놀라운 아이디어 이런 걸 제가 봤을 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2가 되면 이제 수원을 이제 내신을 보게 되는데, 이게 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수학 상하하고는 일단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수학입니다. 고등수학 상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제거든요. 처음에 보는 게 지수와 로그입니다. 제가 지수 로그를 처음 가르치면서 3학년 애들조차도 설명해보면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냥 푸는 거죠. 루트 2를 한국말로 읽어봐. 모든 애들이 루트는 영어고 2는 한글이잖아. 그럼 루트를 갖다 한국말로 얘기해봐. 못하는 애들이 정말 대수입니다. 루트 2를 한국어로 잘 못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심각하죠. 그걸 제가 뜯어고치더라고 좀 고생을 했다. 그리고 지수와 로그조차도 그래프예요.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어떤 그래프와 상수함수의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제 근을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애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 가르쳐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고 수원부터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수원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저껜가요? 집에 가고 있는데 어느 모를 전화가 저에게 하나 왔습니다. 저는 여기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데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박기원 선생님이셨는데 여기 어느 학원인데 그런데요. 그 출강을 얘기해달래나? 하려고 했었는데 뭐 물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원에 굉장히 똘똘한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 미적분을 좀 수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인데요? 그 뜸을 들여요. 제 시간을 일단 보고 맞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한번 했어요. 미적분이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초6이라는 겁니다. 너무 영재라는 거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미적분을 걔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본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애들은 본 거겠죠. 그런 애들을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애가 좀 선행학습이 조금 안 돼 있어요. 괜찮다니까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행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학기 정도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2에서 이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애는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이번 여름방학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제가 가르치면 됩니다.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한 12회 해서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겨울이 됐을 때 한번 딱 재정리해서 가면은 미적분 이런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수원 수투인 것입니다. 수원이 가장 어려워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수열이다. 수열은 멘탈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건 차후의 문제인데 아마도 시험 범위가 지수로부터 시작해서 삼각함수 정도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거기까지일 거예요. 빠른 학교는 아니면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수열이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요 정도까지가 아마 중간고사의 이제 범위라고 하는데 그게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로그를 갖다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갖다가 좌표의 그래프를 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니까 결국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삼각함수도 결국 그래프예요. 삼각함수도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그 다음에 빨리 푸는 연습들을 제가 좀 체계화시켜서 잘 한번 가르쳐 보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고2 수업을 이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한번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 갖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는데 학교 내신 문제들을 이제 제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한번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이 동네 문제들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풀어봤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시간을 좀 내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가 각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능 강사입니다. 그래서 내신 선생님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는 것,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접목시켜서 우리 애가 만약에 올해 내신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 수학력 시험에서 수능에서 대학교를 가는 건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정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너무 내신을 못 봤다. 우리 애가 막 4등급이다. 괜찮습니다. 매우 괜찮은 거예요. 저는 내신 8등급짜리를 서울대학교에 보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수능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제일 쉬운 건 뭐냐? 그냥 전 과목을 만점 맞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럼 내신이 꼴등이어도 됩니다. 그냥 다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맞으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맞냐? 맞을 수 있어요. 수학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100점 맞기가 되게 쉽습니다. 국어를 100점 맞는 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어는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해요. 아무래도요. 근데 수학은 되게 딱딱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 과학은 만점 맞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어떤 경험의 축적만 있다면은 국어처럼 애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올해 제 제자 중에서 이제 고대 공대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걔는 수학은 1등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건 걔가 88점을 맞았거든요. 1등급이죠. 그런데 100분위가 100입니다. 어떤 얘기가 맞았을까요? 88점인데 100분위가 100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성적표를 봤습니다. 100분위가 100이라는 것은 얘가 88점인데 거의 꼭대기에 있다니 위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100점을 맞아도요, 88점을 맞아도 이게 96%, 97% 100분위가 있고 그 다음에 100분위가 또 100이 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선택 과목 때문에 100분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88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100분위가 항상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됐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1등급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1등급이었고, 국어가 2등급, 그 다음에 과탐이 1, 하나는 3, 이렇게 떴어요. 고대 그냥 정시로 갔습니다. 최초 앞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1, 3이 뜨면 안 된다던데요. 도대체 그런 말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입시 전문가들 다 구라예요. 몰라요,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 받고 50만 원씩 보고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성적표가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선생님 될까요? 야, 이거 무조건 돼.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고, 뭐 컨설팅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고대 공대 써.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자. 메디컬을 다시 한번 재수를 하든 말든 일단 거기 한번 붙자. 거기 붙어놓고 하자. 최초합으로 붙었어요. 그러니 설령 갑자기 내신 대비하는데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설령 못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2학년 때 애들이 왜 망가지느냐. 그 내신 학원들을 가요. 무슨 뭐 단대부고 경기고 무슨 가가지고는 대두하는 선생님 밑에서 계속 그걸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고위 선생님들 싹 갈아치워야 돼요. 지들도 몰라요. 지들도 모르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가 교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런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냥 저는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거든요. 자기 만들 능력도 되지 않는데 그냥 제 고3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고3들은 그래도 강자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그걸 엮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2와 고3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절대로 고1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고3을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고3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고1을 잘 가르치고 고2도 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안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근데 애들이 그냥 가가지고는 개념은 없고 대부분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3학년 때 2학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학원에 가요. 그러면 그냥 내신 대비하느라고 개념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문제를 이만큼씩 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서 너 점수 올랐니? 내신 좋았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안 돼요.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야 되느냐? 개념이 잘 잡힌 애들. 이런 애들은 문제를 풀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개념이 없는 애들은 문제 아무리 풀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게 사상누각이 되는 거죠. 바닥이 없는데 아무리 걷다 성을 쌓아봐야 그 다음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매일 새롭죠. 그건 수능도 똑같아요, 어머니들. 제가 지금 3학년 애들을 수업하면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보통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개념을 다 끝나고 이제 3월달 들어가면서 시즌 하거든요? 전 아직도 시즌 1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애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내가 여러 번 봤으니까 알고 있다고 계속 착각을 해요. 제가 가르쳐보면 정말 쥐뿔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냥 본 거예요. 그냥 본 거. 아, 나 이거는 뭐야. 이거 로그야. 아는 것, 그냥 본 거예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BTS를 본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너 BTS 알아? 그럼 다 안 돼. 뭘 알아, 알기는. 네가 BTS를 어떻게 알아?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겠지. 콘서트라도 한번 가봤으면 멀리서 보기는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 유튜브로 볼 거 아니겠어요? 걔네들 콘서트도 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8월달, 9월달, 10월달, 즉 수능에 임박했을 때 저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그때쯤 되면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문제를 풀고 앉아있어요. 그럼 틀린 거 계속 오답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틀려도 또 오답해서 결국은 재수를 해요.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이제 그건 안 된다. 개념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애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겁니까, 어머니들.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운이 좋아요. 이 애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잘하면 제가 봤을 때 기필코 수능에서 제가 봤을 때 100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96점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내신 또한 이왕 하는 거 좀 잘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왕 하는 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2등급 내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준비를 해서 해보려고 한다. 이 수학 문제들이 보면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을 제가 좀 이런 게 좀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딱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학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사고하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그것을 극복해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도의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고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뭔가 되게 열심히는 배웠는데 시험지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원래 개념과 문제는 유격이 있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왼쪽 뇌라면 문제 푸는 건 오른쪽 뇌가 담당한다. 그럼 안에 이제 막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격이 당연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문제 적용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문제와 개념사 유격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연습을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다. 또한 내신은 되게 이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수학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딱 못 알아는 걸 한 방에, 이건 감하고는 좀 달라요. 감으로 푸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수학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좀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키우겠다. 그 다음에 제 교재가 무조건 내신만 위주하는 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능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제가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다. 그러니까 늘 명심해 주세요, 어머니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믿는 구석이, 그게 뭐냐? 수능이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의 시험에서 96점 이상 맞는 거죠. 그러면 된다. 물론 내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내신도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들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은 연산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5줄이면 끝나거든요. 산수도 많지도 않아요. 산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수능은 되게 담백하고 연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5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연산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산력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다. 제가 화목의 수업을 할 건데, 화목은 이것밖에 없어요, 수업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일찍 학원에 오려고 합니다. 학원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뭐 조교도 일찍 오겠습니다만은 저하고 조교가 수업 전후에 아이들이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서 뭐가 부족한지를 조금 잘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따로 시간을 내서 6시부터 9시까지 제가 학원에서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제물을 하다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클리닉 수업에 참가를 해서 같이 좀 조교랑 같이 공부를 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과제물은 제가 어머니들 대부분 이제 이번 아이들이 제 수업을 이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프린트물을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프린트물은 버려요. 막 낱장뭐 찢어지고. 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꼴을 못 본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책으로 줍니다. 책은 안 버리거든요. 책은 그래도 책상에 꽂아놓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프린트물은 꽂아놓으면 막 지저분해지는데, 그래도 책은 꽂아놓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쌓여가는 맛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교재로 제가 항상 주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의 이제 워크북을 줄 건데, 그거 이제 풀면서 어려운 것들을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또는 이제 조교한테 질문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물론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 수업마다 이제 수능에, 그러니까 수능이란다, 내신에 최적화된
테스트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의 성취도를 한번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는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대신 받아서 양육하는 정서적인 양육과 교육적인 양육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대신 해주게 되는 과정인 거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돈을 받았으니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 전 늘 매 수업 열강하거든요. 단 한 번도 대충 가르쳐 본 적 없습니다. 전 늘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강에 열강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이들이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깨우쳐서 기쁘다라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걸 배워서 깨우쳤다. 그리고 기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매 수업마다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 문제를 만들고, 전 테스트 문제를 만들 때도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테스트 지를 보면 알 겁니다.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교재 그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빈 공란에 제가 이번에 교재를 쓰면서 보통 저는 판서를 많이 하면서 하고, 수학은 원래 판서가 많잖아요. 하고 있는데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 애들이 그거 듣다가 못 씁니다. 이걸 또 못 써 놓쳐요. 혹시나 그럴까봐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에다 다 옮겨 적어놨습니다. 제발 이번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개강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시즌 1에 우리가 배웠던 겨울방학에 되는 교재를 절대로 봉인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다시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수원수도 마찬가지다. 여러 번 반복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그것이 비로소 쭉쭉 흡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배웠다고 책 꽂아놓지 말고 늘 갖고 다니면서 수불석권하도록 해라. 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거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개념은 이미 우리가 한번 다 공부했기 때문에 딱 엑기스만 되는 것들만 딱딱 핵심 요약 정리해서 이번 학기에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 제가 한번 주력으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그 책을 다시 갖고 오라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갖고 오자.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개념을 다시 한번 본다. 세계적인 천재의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서 논문을 게재할 때 자기의 논문을 200번 이상 퇴고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IQ가 200대는 천재조차도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 봐서 그걸 알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또 뭔가 의지력도 박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시 갖고 와서 그걸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교재는 이제 문제가 거의 위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화목에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왕 하는 거 잘하자는 거거든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딱 왔어요. 왔는데 뭔가 어설퍼. 한두 번 딱 봤는데 뭔가 이상해. 제가 성격이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잘 안 해. 뭔가 숙제를 안 해오는 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좁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승질 같아서는 진짜 좁히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뭐 또 이거 큰일 나니까. 말로 타일르고, 화도 내보고 하는데,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아웃인 겁니다. 돈은 3학년에서 벌면 돼요. 저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마음에는 그래, 2학년부터 잘 키워서 내년 3학년 됐을 때 이 아이들이 나의 정말 근위병이 된다면, 대학교를 2년 동안 잘 가서 짱짱하게 대학교를 가지면 나도 1타 스캔들까지는 아니더라도 2타 스캔들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키워보려고 하고 있다. 사실 수능은 수원부터니까요. 고등수학 상하는 수원 수투를 배우기 위한 베이스였던 거고, 결국 수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나름대로 이제 1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내신 끝나고, 내신 끝나자마자 저는 이 반 애들을 데리고
바로 미적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뭐 휴강 없이 여름방학 전에 바로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미적분을 시작해서 한 번 딱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투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이 반은 따로 특화해서 가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다른 반도 개강을 하겠죠. 개강을 하겠지만 그건 뭐 특강으로 개강을 하는데 정규 반은 그런 커리큘럼으로 1년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수투가 시작되니까 수투에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 잘 하면서 그때 이제 진행해서 수투 끝나고 내년도 여름방학 겨울이 됐을 때는 제가 올해 고3처럼을 안 하고 이 반은 그냥 따로 특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개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뒤에 들어오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뭐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 워크북이 좀 어려운 모양인가 봅니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냐면 워크북을 바로 풀기 어려워서 센을 먼저 푼다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일이 또 추가 질문. 그리고 학교 범위가 다른데 개별로 문제를 더 주시나요? 문제는 충분히 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신데 개념 설명하셨다는 겨울 특강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 들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께서 질문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자, 개념을 이제 이번 수업을 제 걸 이제 못 들었다. 그럼 바로 수업을 들어도 되느냐? 아니, 근데 뭐 제 걸 안 들었어 어디서든 분명히 공부를 했을 테니, 예, 어디서든 갔다 이제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예. 다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과 이제 그 선생님이 같으면 좋겠는데 조금 다르면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보강을 좀 해주면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개념 설명을 아예 안 할 건 아닙니다.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거 수업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예, 그건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학교별로 제가 좀 연합이잖아요. 어머니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두려워. 그래도 나는 그 단대보고 내신반에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거기 가서 1학년 때 대부분 그렇게 보내지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거기 가서 점수 올라왔나요?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들. 거기 가봐야 오히려 저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반이라고 해서 2학교, 저학교 다 뭐 좀 모여가지고 하는 게 혹시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 이제 저희가 학부모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었고 어떤 시험이 나와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가 퀄리티와 또 그 정도의 강의력으로 애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분이 자신이 있으니까 보내셔도 되겠다. 학교별 내신 뭐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학교별 내신 수업을 네. 고민하는 어머님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학교별 커리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학은 물론 또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우리 학교는 수원과 수투를 동시에 나가요. 그거는 저한테 오시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같이 하고 저희 아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통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맞는 친구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제가 너무나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1학기 때는 수원을 공통으로 하고요. 2학기 때는 수투를 하는 학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제가 확률 통계와 기하 벡터까지 다 하면서 그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제 수업이 좋다라고 하면은 제가 문제를 줄 수 있고 질문을 받아줄 수는 있겠으나 이걸 정규적으로 가서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버겁다. 정규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예를 들면 학통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는 하죠. 예, 그 정도는 가능한 거죠. 저 확률 통계 사실 되게 잘 가르쳐요. 사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나형 수학은 안 하는데요. 가형 수학을 했을 때 교육계가 바뀌기 전에 그때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 2, 기하 벡터, 확률 통계를 했거든요. 저 그때 확률 통계 신이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제가 미적분을 좀 더 잘 가르치는 모양인가 봐요. 애들이 봤을 때 미적분이 되게 선생님이 좋다는 게 소문이 여기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적분만 잘 가르쳐. 이렇게 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저 수원수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을 보면, 지금 이제 3학년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미적분반이 훨씬 많아요. 아니, 내가 수원수를 못 가르치는 게 아닌데, 이게 소문이 왜곡돼가지고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미적분만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미적분을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수원수를 못 하겠어요. 미적분을 잘 가르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고, 예. 한 반에 인원은 몇 명일까요? 제가 대략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케어한다는 게 사실상 저도 많이 오면은 좋은데 그냥 딱 제가 할 수 있는 깜냥이 제와 제 조교가 이걸 고3은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받는데 정규반은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반이 망가질 수도 제가 예전에 해봤어요. 많이 많아지면 좋기는 한데 그 오래 못 가요. 망가져요. 제 가장 수업의 큰 특징이 뭐냐? 고3이든 고2든 들어오면 안 빠진다는 겁니다. 저희 홈딜률은 거의 98%예요. 안 빠져요. 제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뭔가 새로운 세상? 뭔가 새로운 느낌을 받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아, 뭔가 다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다르다라는 걸 애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사는 아닙니다만 오면 홀딩률은 98%입니다. 안 나가요. 고3들도 안 나, 오히려 늘지 절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 강의는 단단하다. 금요일 선생님이요. 그니 예, 선생님이 직접 계시는 건지. 제가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은 제가 다 해주는데 금요일 날은 제가 조교를 보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조교가 제가 가르쳤던 제자라서 되게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애라서. 2학년, 3학년 같이 있나요, 보시면요? 이거는 3학년은 따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2학년만 이때 오라고 되겠습니다. 조교는 겨울에 했었던 조교들이 계속 갈 예정인지. 네, 그 조교했던 겨울에 됐던 조교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애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하나 있는데 서윤이라고 똘똘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를 보내서 하면 걔가 굉장히 애를 잘 케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수 원하셨어요? 수 투셨어요? 똘똘한 애요? 수투요, 수투. 아, 참! 여기서 그 말씀 드려야 돼. 그 똘똘한 조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걔가 사실 고2 제가 특강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에 고2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걔가 그때 왔어요. 걔가 중대보고 학생이거든요. 근데 걔가 열심히 듣다가 갑자기 점수가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3학년, 그리고 저는 정규반을 안 했어요. 2학년 정규반 해본 적 없거든요. 안 했어요, 말이에요. 그러다 3학년 돼서 다시 온 거죠. 그래서 걔가 1년 동안 잘 가가지고 공부를 되게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늦었다. 지금부터 하면 매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원장님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예. 그 저희 내신 시험에 그 주관식의 증명 문제라든가 서술형 주관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 자, 거기 이제 그거 포인트인데, 제가 애들을 이제 개념 강의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증명해 줬습니다. 수학의 A부터 Z까지 싹 다 증명해 줬기 때문에 애들이 증명을 못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큰 틀은 잡아줬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정규반에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것들은 써 나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리 논술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거기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 학원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다. 제가 가르쳐낸 애 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포고에 유모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되게 잘했어요. 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좀 불안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의도 없이 연대 가서 논술을 봤어요. 걔는 학원 다녀본 적 없거든요. 그 논술을 봤는데 그날 밤 애가 우울하게 우울해져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왜? 저 아무래도 수리 논술을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끌려갔어요. 붙어버렸어요, 거기에. 4년 장학금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수리논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가서 본 건데 그게 너무 잘 봐버려. 그러니까 시험 삼아 본 건데 이게 너무 잘 봐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향?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리논술까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다 잘해요. 이렇게 하겠는데, 수학 수리논술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거라서. 논리 정연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잘 있으면 모든 건 해결이 된다라는, 모든 게 그거 안에 다 있다. 이 개념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 내신 교재 그 구성 내용이요. 네네. 이게 학교별 기출이 조금씩 막 섞여서 다 네네네, 있어요. 네네네네. 학교별 기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저 대구에 가면 경신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심지어 막 거기 문제까지 제가 다 구해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동네에서 조금 잘하는 학교의 문제들이다라는 것, 그리고 난도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막 어려운데 조악하다라는 것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양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워크북은 이제 주 1회로 이제 나가긴 할 건데, 제가 그 안에다가 미니 모의고사도 조금 3회씩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문제씩 되는 모의고사를 또 미니 모의고사 실어놨으니까 그것도 좀 풀고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선생님 수업 주신 워크북을 그래도 숙제를 다 해낼 수 있으면 그 외에 막 더 시간이 남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막 네. 시중 문제집을 사서까지 막 그럴 필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제 문제가 좀 어려워요. 제 워크북이 어렵기 때문에 센 A 스텝 정도는 일단 어떨까? 이 어머니께서 질문하셨는데 뭐 저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꼭 한번 다시. 어머니 질문이 안 들릴 거니까요. 자, 지금 어머니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자,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학교에 내신 문제들을 교재에 실어놨느냐? 네, 실어놨다. 다 실어놓진 않아. 뭐 1번부터 다 실어놔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괜찮아. 이건 문제가 좀 더럽긴 하지만 근데 이건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실어놨다. 문제는 다 실어놨고 워크북은 따로 있다. 본교재 워크북 이렇게 따로 있다. 그리고 주 1회 하나씩 워크북을 준다. 문제는 대략 몇 문항이냐? 대충 한 130개에서 140개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20개 정도를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난 겨울방학 때 어머니께서 어떤 놈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다 풀어온 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그리고 어머니들은 문제 수가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문제를 많이 정말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루에 20개씩 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당 평균 5분이 걸려도 쉬지 않고 엉덩이 부축 100번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뭐 친구한테 카톡도 보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뭐 배고프면 화장실, 뭐 밥도 먹으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3시간을 그거 푼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라고요. 벌써 시간이 50분이 지나갔어요. 저기 조교 선생님의 네.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선생님께 SOS를 칠 수 있나요? 그럼요. 질문 선생님 자, 어머님께서 이런 질문. 조교의 어떤 질문을 했었을 때 조교가 커버하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있겠죠. 있으면 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목에 수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6시에 수업하면 저는 항상 5시 학원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5시에 오고 끝나고 나서도 뭐 계속 질문을 받아줄 터이니 이 방학 때는 제가 수업이 매일같이 8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몸이 지치는데 그때는 널널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뭐 제가 계속 알 때까지 가르쳐 줄 테니까 남아서 모르는 부분들은 뭐 저 잡고 지금 1시간, 2시간씩 늘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모르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의무적으로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이왕 하는 건 잘한다는 걸까요? 이왕 하는 거 잘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이번 내신에서 한번 폭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윈앤윈을 한번 해보자. 학원과 제가 그때 써놨거든요. 선생과 학원과
아이와 엄마 아빠가 혼연일치가 되어야만, 이게 혼연일치가 되어야 이 아이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학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아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니까, 이게 이 네 개의 객체가 하나로 혼연일치가 돼야 이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어머니들. 선생, 학생, 학원, 학부모. 이 네 가지가 딱 어우러져서 균형이 잘 잡혔을 때 좋은 학교를 간다. 이것은 뭐 불변의 사실이고, 우리 메커학원 좋은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과목도 잘 보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